그다음은 좀 이제 나머지 두 소식은 되게 큰 소식들인데, 하나는 뭐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블리자드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아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이거 저희가 지난 방송 녹음하기 며칠 전에 처음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갖고 이건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미뤘었는데, 뭐 미루길 잘한 것 같아요. 2주 동안 아주 지옥 같더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타임라인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작된 일이 7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남성 중심의 사문화와 여성 직원에 대한 임금 불평등 및 성희롱으로 인해 혐의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사무실에서 납득할 수 없는 양의 술을 마셔가면서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유 수유실에서 이제 애기 이제 모유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직원이 빤히 들어와서 지켜본다. 그 다음에 2013년 블리즈콘에는 뭐 무슨 코스비 스위트라고 그래서 뭐 이제 남자 직원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서 뭐 여성 직원을 데려다가 무슨 그런 걸 했답니다. 뭐 내용 하나하나 읽어볼 때마다 미친놈들 아닌가 진짜. 코스피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톡방을 파가지고요. 그거였어요? 네, 자기들끼리 이제 네, 그 코스비의 그 행동을 따라하겠다느니 뭐 여기다가 이제 블리즈컨에 왔던 다른 이제 관객들을 이 방으로 데리고 오겠다느니 뭐 그런 말을 하면서 단톡방을 파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스위트룸에 모여가지고 빌 코스비 사진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뭐 네, 그랬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내용 외에도 이제 관련 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음 날에 블리자드 측에서 이제 성명을 냅니다. 이제 옳지가 않은 게 아니라 사실도 아닐 뿐더러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갖고 지금 논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공소시효는 남아있을 텐데. 아니, 일단은 뭐 옛날 얘기라고 해서 지금은 이게 옛날에 벌어진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그건 여전히 열린 문제죠, 사실. 현재 징행형이죠. 예. 하여튼 그래서 블리자드의 전 현직 직원들 2천여 명이 이 주장에 반발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블리자드의 이제 임원진에서 이제 내부 이메일이 돌았는데, 이 두 개의 내부 이메일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블리자드의 회장인 제이 알렌 브렉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돌렸는데, 뭐 이러한 이제 회사 문화는 용납할 수 없고 개선할 방향을 찾겠다.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또 다른 임원이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부시 행정부 시절에 뭐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이제 국토안보부 어드바이저였던 프렌 타운샌드라는 이제 임원이 또 이제 어제 그 전날에 블리자드가 했던 반응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들춰냈다. 똑같은 소리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임원은 또 나중에 그 트위터에다가 내부 고발의 문제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대요. 뭐 옛날에 아틀란틱에서 쓴 기사. 그거를 이제 트위터에다 또 공유해서 또 욕을 무지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8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직원이 파업을 했고요. 이제 뭐 파업을 하면서 뭐 이제 몇 가지 개선을 할 것을 이제 회사에다 요구를 했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직원 이제 무슨 계약서라고 근로계약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그냥 내부 조율로 이제 해결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중재 조항 이랍니다. 자, 중재 조항 있죠. 예, 중재 조항을 철폐할 것. 그다음에 채용 레벨에서 이런 다양성이나 이런 걸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것. 특히 여성과 그 유색인종 여성과 트랜스젠더 그리고 넘바이너리 인원에 대한 그런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남성과 여성 직원 사이에 임금 불평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인사를 이제 외부 업체를 고용을 해서 이런 HR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인사부를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이런 다양성이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할 거 뭐 이런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맞죠? 응. 네. 예. 그리고 블리자드에 따르면은 이날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모두 유급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뭐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8월 3일에 이제 위에 얘기했던 제이 알렌 브렉이 사임을 했고요. 블리자드 회장이. 그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블리자드 측에서 노조 조성 시도를 막는데 전문인 로펌, 이게 로펌 이름이 뭐였는데? 여기 있구나. 이름이 윌머 헤일인데 이제 이 윌머 헤일이라는 곳이 이제 노조 조성 이런 거를 막는 거에 전문인 로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다루진 않았었는데 아마존의 물류센터 중 한 곳이 노조 조성을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조 이제 최종 투표까지 갔는데 최종 투표에서 아마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그 표수가 부족해서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아마존에서 고용한 로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6일에 이제 오버워치의 리그 스폰서들이 이제 스폰서의 후원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뭐 다른 뭐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그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코스비 스위트의 주인공이었던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2020년에 이미 해고를 당했다. 뭐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그거죠. 그 블리자드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드러낸다의 약간 연장선인 것 같죠. 그거에 대한 변명인 것 같죠. 이건 이미 해결된 일이다.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을 해고함으로써 해결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게임 업계에서 이런 게 좀 많았죠. 뭐 작년에도 이제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의 디렉터가 비슷한 문제로 결국 잘렸고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도 게임 개발 도중에 잘렸을 거예요, 아마. 그땐 뭐였지? 팬하고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성관계를 요구했나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게임 업계에 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참 이거 내용 읽으면서 진짜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회사가 이 꼬라지가 되도록 다들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성할 것도 많은데 반성할 기미도 안 보이죠. 그 와중에 2020년에 잘린 사람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NPC가 몇 개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사건이 좀 드러나고 나서 7월 28일에 다 이름을 지우고 다른 캐릭터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여태까지 2020년에 잘라놓고 그냥 그대로 냅뒀다가 1년 있다가 문제 귀찮아서 뒀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 뭐 지금 듣자니까 와우는 지금 거의 개발도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태 이후에. 네. 중단. 솔직히 이렇게 이런 얘기로 뉴스 계속 올려다니면은 솔직히 일할 기분이 나겠냐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옛날에 뭐 카카오도 그랬고 올해 초에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좀 다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었잖아요. 지금은 좀 조용해졌지만. 그럼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서 말 많은 회사에서 다니는 직원들의 기분을 얼마나 그럴까. 막 안 좋은 얘기로 뉴스에서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잖아요. 지금 블리자드는. 이건 뭐 단순히 뭐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심각했습니다. 뭐 그 직원 자살하고 사실 블리자드도 이번에도 여기서도 뭐 직원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예, 여직원이 한 명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심각한 일이긴 한데 이게 블리자드는 이게 급이 좀 거의 다른 수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솔직히 직원들 입장에서 일할 만 나겠냐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진짜로 다 갈아엎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블리자드에 돈 쓰는 걸 끊어왔었는데 그 옛날에 그 게임은 홍콩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예. 블리자드 게임에 돈 쓴 지는 꽤 오래됐어요. 돈은 안 쓰고 있어요. 가끔씩 하긴 하는데 이제 확장팩 모게임 확장팩 나올 때마다 뭐 예고팩은 예전에 샀었거든요. 뭐 이 사람들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무료 게임이지만 그리고 돈을 쓰면 내가 게임 속에서 인생이 편해지니까 뭐 그렇게 돈을 썼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보니까 뭐 내가 지금까지 정말 좋아했던 게임 회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상 게이머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회사가 알고 보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었고 심지어 뭐 성적으로 이제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야 내가 이제 이 회사 게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도 좀 잠깐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게임같이 특히나 창의적인 작업에서는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게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뜯어 고쳐야 되고 우리나라 제조 회사에서도 뭐 "이런 일 있으면 빨리 뜯어 고치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냥 근본적으로 좀 야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사실. 노동 환경 자체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좀 문제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문제인 건 문제인 거지. 뭐 어디 뭐 가산에 가면은 사우론의 탑도 있고 항상 이 불이 켜져 있는 거기도 사우론의 탑입니까? 바라투르가 몇 개야 대체? 이 서울엔. 그죠. 뭐 거기에 아주 큰 게임 회사가 있는데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방향 찾기 쉽거든, 랜드마크처럼. 아, 그 엔모 거긴가요? 어디라고는 말 안 할 거예요. 뭐 거기요? 그냥 불이 켜져 있다고요, 항상. 음. 거기는 뭐 늘 거의 밈화되잖아요, 거기는 진짜.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게임을 만든다는 거가 사실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직군이죠, 사실. 왜냐하면은 뭐 영화랑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랑 비교해서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를. 근데 그게 옳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사실 이제 회사 쪽에서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케어를 못 해준 것도 모자라서 직원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회사에서 내버려 뒀다는 것 자체는 진짜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뭐 해결이 되고 이런 데 오래 걸리겠지만 그동안 좀 반성을 했으면 지금 근데 지금까지 반응을 봤을 때 이거 반성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게 좀 그럴 때는 금융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요. 망해 봐야지.
보이콧도 좀 당해보고 그런 거죠.